민주당은 지금 판결 불복은 아니라면서 정치 재판이라고는 하고 비명계도 거친 말도 하고 지금 내부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을 가리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이미 미국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인은 34개 혐의 유죄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된다.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소환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기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게 굉장히 부러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김용민 의원이 억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 있죠. 미국의 법체계와 우리 법체계가 다른 겁니다. 각국의 법체계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억지로 국민의 주권,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심 유죄가 너무 중하게 나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유증교사치 1심이 예고돼 있어서 아마도 그런 식의 지금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이러이러한 벌금형과 이러이러한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출마를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증교사든 다른 또 형사사범이 되면 금고형 이상이 되면 출마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법 체계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에도 저것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갖다가 빗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좀 궁색한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제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억울함이나 또는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심이 나와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1심이 있고 내년도 또 꽃피는 봄이 오면 또 적어도 2심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한다면 민주당도 이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게 정치 탄압, 정적 제거라고 논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와서는 정상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입장들을 좀 전환시키고 태세전환을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좀 다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뒤늦게라도 좀 그렇게 충고를 드려봅니다. 김 교수님 하나 더요. 김 교수께서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는 플랜 B는 없고 무조건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쭉 나가고 있지만 아예 김규식 교수께서는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근거가 어디서 좀 들으신 얘기예요? 아니 근거라기보다는요. 정청래 의원은 이 전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될 때도 사실은 선수로 따지면 법사위원장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훨씬 지난 사람이죠. 근데도 그 고집을 부려서 법사위원장을 했고 법사위원장 의사봉을 쥔다 하면 상당히 일방적으로 이 법사위 운영을 하면서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줬던 행태를 볼 수 있고요. 김민석 최고는 이번에 이제 수석 최고가 됐고 그동안에 장기간의 정치적 휴지기를 딛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다시 또 두 번째 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지금 비판과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계엄 이야기를 꺼낸 게 김민석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환호와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에 하나 정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사라지는 경우로 정리가 되면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대한 저는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 저는 또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우회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식의 정치적 계산을 모든 정치인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계산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재명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빈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호출되거나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군 중에는 비명계는 없네요. 다 친명계인 것 같고. 김기훈 부대변인. 우상호 의원 얘기는 이거 여전히 이런 얘기라고 해서 판사의 감정에 개입된 경우 건물 팔고 모금해도 434억 원 안 된다. 그 1심 재판부에 대한 성토를 중진 의원도 계속하고 있는데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없어진다. 그런 측면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드는 게 민주당이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감정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판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 판결이라고 하고 사법 살인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앞서 이제 그 김영민 의원이 얘기했던 트럼프와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 예. 그 트럼프는 그때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 재임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면책 특권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때와 경기도지사 때란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대통령 임기 중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특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붙여서 저는 이제 포스트 이재명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명계의 자리는 없는데 예. 저는 사실 지금 뭐 정청래나 김민석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주지는 않아요. 유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걸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개딸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없어졌을 때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그분들이 비명계보다는 친명계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 있어서 없어졌다는 표현보다 일단은 좀 이제 그런 전망인데요. 이동학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뭐 이른바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본격 엄호를 하고 있고 특히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재판 당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도 뭐 당 차원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뭐 이런 위반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뭔가 개인 로펌처럼 변호사비를 대주는 걸 검토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를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관위에 이걸 문의를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것이 혹시나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여러 이 실정법에 위반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거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 때 결국 후보를 띄고 대통령 이 선거에서 낙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400여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전체의 문제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제거용으로 2년 반 동안 지금 탈탈 털면서 지금 재판에까지 넘어온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개인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적으로 정치가 사라지고 사법이 정치화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공동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러한 인식선에서 이것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재명 1극 체제가 지금 되레 뷰머랑이 돼서 이재명 대표 사법을 흔들리니까 민주당 전체가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오늘 몇 번 기사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트럼프는 혐의가 34개인데도 당선됐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못할 거 없느냐는 취지의 얘기. 민주당 내부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